이번 지금 투표 보면 충청권 지난 19일 날 이때 57.87인데 권리당원이 이제 57.62, 그러니까 절반 이상인데 이전하고 비교를 했더니 한 7%포인트 정도 높아졌거든요.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70.88%인데 무려 10%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. 지역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뭐랄까요, 특이한 현상이다. 그리고 그 예상보다는 훨씬 더 열기가 뜨겁다. 기자들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 독주인데 분위기가 조금 썰렁하지 않겠냐 이렇게 왔다가 제가 이제 충청에 가보니까 청주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열기가 하여튼 말도 못하게 뜨거웠고, 또 각 후보들에 대해서도 또 고루 박수를 주고, 그래서 흥행에 그렇게 썩 성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다. 우리가 예상하는 걸 항상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훨씬 높아졌고요. 이걸 이제 우리 지역에 좀 연장해서 보면 지금 광주, 전남, 전북이 26일 아닙니까? 제 생각에는 가장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곳이고 또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80% 또 높으면 거의 뭐 90% 가까이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좀 기대 섞인 전망 해봅니다. 예, 지난번 우리 이제 광주, 전남, 전북, 특히 이제 광주, 전남은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정확히 절반씩 나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남에서는 거의 비슷했고 광주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결과를 보였거든요. 압도적 후보로 다른 지역에서는 선전했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지역에 와서는 사실은 주춤한 이런 모습이었고, 좀 그 어떤 여파가 좀 남아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덜 뜨겁다.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하면, 지지에 비하면 이렇게 봤는데 그게 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4월 13일에 포럼 만민공동회를 했거든요. 근데 그 포럼 만민공동회의 목적은 물론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난 12.3 계엄을 이겨낸 우리 광주 정신을 확인하고 또 지역의 어떤 산업 그 주요한 이슈들, 성장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, 이런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주제,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광주 전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, 이런 거였거든요. 근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. 그런데 만민공동회 하면서 이제 저희 목표가 사실은 만민공동회니까 10,000명 오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사실 약간 장난처럼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 2,000~3,000 명 오면 대성황이다.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. 더구나 이제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 하다 보니까 지역에 또 자주 못 가고 해서 가까운 분들에게도 연락을 못 드렸어요. 그래서 아주 가까운 어떤 분, 그분은 광주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데 공기관에,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했냐, 나 몰랐다 이럴 정도로. 근데 실제 오신 분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. 아마 뭐 저희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저는 최소한 하여튼 8,000명 이상이 왔다. 그러니까 인산인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.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는데 오신 걸 보고 그 자리에 어떤 열기를 보면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있긴 하지만 광주 전남이 이전의 어떤 그런 관망이라든가 또는 나뉜 모습은 아닐 것 같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뜨겁게 지역에서도 투표율이라든가 또 반응해서 뜨겁게 치러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득표율도 좀 거기에 상응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전에 그런 어떤 절반으로 50%였지 않습니까? 뭐 49%, 48% 이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아마 굉장히 껑충 뛴 그거에 거의 뭐 2배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.